우리가 반야심경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또 설명까지 하는 것과 그냥 이런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삶의 질이 이걸 이해하는 것만 해도 삶의 질이 10%는 훨씬 더 좋아지게 되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해설까지 할 수 있다면 내 삶의 질이 20%는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것이 간단히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태도가, 이것을 이해하면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그럼 이 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참 좋을까? 내 스스로 자꾸 탐구하고 생각해보고 사색하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해요. 사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명 들어도 다 까먹어요, 또. 평상시에 공이란 게 도대체 뭘까? 공에 대해서 뭐지? 라는 궁금증을 종종 사색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으면 그러면 이제 더 정확하게 내 혼자 생각하는 거하고 경전을 통해서 또 어떤 선지자 또는 그냥 어떤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색하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내 생각에서 다른 생각이 유입되기 때문에 더 폭넓고 깊게 사유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공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바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재행무상의 관점에서 모든 것은 변해가는 거니까, 변하니까 딱 이거라고 할 만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황산이라는, 이 황산 스님이라는 것도 계속 변해가니까, 나라는 것도, 현재의 나라는 것도 계속 변해가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스님이지만 지금은 강사로, 또 형제랑 있을 때는 형제로, 또 스님은 좀 항상 스님은 뭔가 안 맞아. 이제 우리 현묵거사님 여기서 강의를 하면 신도이기도 하고 강사이기도 하고 또 절의 신도회장이기도 하고 집에 가면 남편이기도 하고 또 집에 가면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이게 정말 많잖아요. 현묵거사님은 그냥 남자다 이렇게만 할 수가 없고, 현묵거사님은 아버지다라고 할 만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계속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고, 또 어제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이것을 공이라고 그래요. 이것만 해도, 이걸 이해하는 것만 해도 그래서 공인 거야? 이 공을 그렇게 연결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지혜가 깊은 사색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설명을 해도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하고 공하고 무슨 차이? 공이라는 건 비었다라는 건데 비인 거 맞아? 근데 비었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한문을 빌 공자 써서 그런 것이지, 이거는 없을 무자랑 비슷하기도 하다는 거죠. 무한의 미설신의 무색성양 미촉법 무한계라고도 하잖아요. 반야심경의 공자나 무자는 비슷한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면서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런 무자나 공자나 없다고 해서 진짜 없는 거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것이죠. 이 두 번째 이해는 이제 이걸 꿈같이 생각한다. 가상현실처럼 꿈같이 생각한다 라는 것도 같이 포함이 돼요. 여몽함포영 여로 역여전.
꿈 같고 그림자 같고 전기 같고 물거품 같다라는. 여러분들의 꿈은 진짜예요, 아니에요? 꿈은 진짜인가요, 아닌가요? 꿈을 가짜라 할 수도 있고 없고 진짜라 할 수도 없어요. 꿈은 다 꾸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것은 이런저런 제 말 듣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이잖아요. 진짜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 근데 보여줘봐요. 저한테 여러분들 생각을 보여줘봐요. 보여지나요? 몸으로 뭐 그림을 그리거나 글로 쓰면 이게 보여지는 거지. 머릿속에 있는 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공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것은 꼭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뻗쳐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꿈 같다. 이 꿈속의 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계속 변해가는 거고. 그래서 꿈 같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공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안 하는 건 아닌데 없는 건 아닌데 있다고 또 할 수도 없고 계속 변해가는 거고 생각이야말로 이게 가상세계처럼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꿈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은 그래도 내 의도라도 있지. 꿈은 의도가 있나? 무의식의 의도는 있겠지만 모르겠어 이게 꿈. 그래서 꿈 같다. 또 세 번째는 물거품 같다 했을 때 물거품과 물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물거품과 물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물거품 물이잖아요. 물이 변화된 거잖아요. 모양은 다르지만 물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은 근본, 우리 본마음, 물거품은 형상. 그래서 이 물거품은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우리 현실이 물거품 같다라는 것이죠. 꿈 같은 것처럼 물거품 같아서 물거품 같으니까 공하다. 있는 물거품은 물 입장에서는 이게 공한 거지. 물의 입장에서 물은 근원인데 물은 항상 있는데 물거품은 있다가도 없다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 조건이 되어서 물거품이 되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금방 또 없어져요. 물거품이라고 형상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알고 보면 또 물이라. 그리고 물거품 같다 생각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죠. 우주의 근원, 우리가 빅뱅 이전의 상태, 빅뱅 이전에는 공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없어. 그런데 빅뱅이 생기면서 우주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빅뱅 이후의 우주, 빅뱅 이전의 우주, 빅뱅 이후의 우주 같은가 다른가? 빅뱅은 빅뱅 이전의 근원에 바탕을 둔 상태잖아요. 물과 물거품하고 비슷해. 빅뱅의 상태는 물거품인 거잖아요. 근원에서는 물인 것처럼 본래 변한 게 없어. 물의 입장에서는 물거품이 변한 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물의 입장에서는. 물거품은 아니지. 나는 분명히 물거품이라 하겠지만 빅뱅에서 지금과 같은 우주도 근원은 그 밑바탕에는 근원에 우주의 근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빅뱅이 물거품처럼 이렇게 있지만 무수한 138억 년 동안 우주가 있었다 하더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138억 년이 지나가는 거지. 긴 시간을 놓고 보면. 그래서 이것도 금방 또 138억 년 후에 멸망한다 해도 그래도 금방 생겼다 금방 없어지는 그런 것처럼 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있고 파란 하늘이 있어요. 파란 하늘은 근본이고 근원이고 구름은 계속 생겼다가 없어져. 어떤 때는 파란 하늘 드러났다. 어떤 때는 구름이 잔뜩 꼈다가 어떤 때는 하얀 구름이었다. 어떤 때는 검은 구름이었다가 저 구름은 형체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달라지고 계속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상하고 항상하지 않고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름을 형체가 있다고는 하나 성품은 계속 변해가니까 공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다. 내가 물거품이요. 저 구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있어서 때리면 아프고 그 배가 고프고 지금은 졸린 시간이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알고 보면 물거품 같고 저 구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공한 거라고요. 또 마음 이것은 형상이 굉장히 생활은 우리의 삶은 굉장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 물거품 같고 구름 같은 또 꿈 같은 그런 것이라는 거지. 꿈이 좀 단단해졌을 뿐이야. 물이 물거품이 되었을 뿐인데 하지만 긴 시간을 놓고 보면 100년이라는 것도 금방 또 우리가 여러분들 다 어린 시절 10대, 20대 다 지냈잖아요. 지난 거 맞나요? 어떤 때는 그런 것도 의심스러워. 10대, 20대가 지났을까? 머릿속에는 지나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죠. 우리가 같이 10대, 20대를. 공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런 것들도 참 무상하더라. 지금 현재는 중요하고 만져지니까 중요한데 지나간 것들은 뭐지? 머릿속에 우리가 기억 속으로만 있지 경험되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공한 것이더라. 자, 우리가 이런 삶에서 이런 것을 공을 이해하면 뭐가 이렇게 10% 정도 좋아지고 공을 설명하면 20%까지 내 삶의 질이 변하냐 했을 때 이 설명까지 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확실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깊이를 더 깊게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 행복하는 경우는 어떤 행복들이 있냐면 일단은 인정 욕구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 사랑받아. 아, 스님 잘생겼어요.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인정받는 욕구가 있고요. 우리는 또 재물, 물건, 돈, 유통, 물건에 대한 물건을 소비하고 유통하고 지니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서 물건 사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좀 멋진 물건, 그 좋은 명품 같은 거 다 이렇게 테레비도 제일 좋은 거, 세탁기도 제일 좋은 거 갖다 이러면 행복하잖아요. 이런 것도 행복의 요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어떤 행복이 있냐면 몸으로 재능, 뭘 만들고 뜨개질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행복이 또 있어요. 몸으로. 여러분들이 요리할 때 재밌거든요. 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청소도 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좋아하면 도자기 만드는 것도 그림 그리는 것도 못하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이 그 재밌는 거라고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스님과 신도와의 관계 여기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있죠. 이게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이게 관계가 없으면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처럼 불행해지거든요. 사람이 오래 못 살아요. 다섯 번째는 지식, 사유, 공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지식 하나하나 알아가고 사유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에 대한 행복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가만 보면 행복이기도 하지만 이 다섯 개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기도 하지만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 양날의 칼이에요. 양날의 칼. 이 누가 나를 무시하면 완전히 기분 나쁘거든요. 분하거든요.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래야 됩니다. 인정받으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성들은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고 막 맨날 그러는 거고 인정받으려고. 저도 인정받으려고 지금 맨날 밤새 공부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강의 잘한다는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면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안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거 해서 뭐해? 인정받아서 뭐해? 막상 칭찬 들으면 엄청 좋아하면서도 그거 뭐 하려고 노력해? 이게 이제 이율배반적이에요. 칭찬 듣고 인정받으면 엄청 좋아하면서도 무시받으면 엄청 싫어하거든? 그러면서도 무시받는 행동을 해요. 거짓말을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하여간에 그 좀 수준 낮은 에티켓도 굉장히 저열한 에티켓을 써요. 욕을 하고 막 이런 인정받으려면 진실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 칭찬받으면 좋아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죠. 재물, 소비 이런 것들도 아니 내가 좋은 물건을 소비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 역시 마찬가지로 재물이나 유통 이런 것들도 내가 돈 버는 것도 배워서 어쨌든 더 벌거나 아니면 소욕지족에서 이 정도면 충분해. 요즘에는 테무 대단하대. 야, 테무 모든 물품을 테무에서 다 팔고 알리에서 다 파는 건 아니지만 진짜 싸더라고. 거기 옷 같은 거 진짜 싼 거 많아요. 가구 엄청 싸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옛날 같으면 훨씬 더 비싼 물품 돈이 많아야지 그런 걸 가질 수 있는데 테무에서 가보니까 너무 싸게 팔아. 그것 때문에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이제 인터넷 업체들은 완전히 죽어난다 하더라고요. 다 망한데 그 알리하고 테무 이런 것 때문에 쿠팡 들어와가지고 쿠팡 때문에 다 망한다 그랬는데 쿠팡보다 더 싼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소상공인들 완전 죽어나갑니다. 어쨌든 환경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몸 재능, 요리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청소하는 거 이런 거 사실 좋아할 수 있는 거거든. 청소도 재밌고 요리도 재밌고요. 축구도 재밌고요. 배드민턴도 재밌고 몸으로 하는 것들은 이거 강의하는 것도 재밌어요. 지금 재밌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졸린 사람 앉혀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재밌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즐거움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참 강의하는 즐거움, 또 요리하는 즐거움, 청소하는 즐거움. 주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건 알겠네요. 청소하는 즐거움, 요리하는 즐거움. 안 한다 하면 재미없죠, 그죠? 어떤 때는 재미없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스스로 그것이 나를 재밌게 하는 거구나. 몸이 건강해서. 그리고 관계에서 부부싸움 하지 말고 부부 관계로 인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인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 책 읽고 지식을 하고 사유하는 거.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큰 행복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색할 수 있고 지식을 쌓을 수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공부하는 것에 대한 염증을 공부하면 나는 공부 담 쌓았어라. 공부하는 거 진짜 싫다고, 책 읽는 거 진짜 싫다고, 강의 듣는 것도 싫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삶의 질이 떨어져요. 이 5가지를 다 하나씩 다 이제 그 개발하고 더 좋게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행복의 양은 커지죠. 그런데 이것들을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 관념, 이 생각은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줘요. 우리가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하는데도 쉽지 않거든요. 이거 모두 다. 그런데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데에 대한 사유가 크면 이 몸으로 요리하는 거, 청소하는 거 무슨 재미있냐? 아니다. 진짜 색불이공, 공불이색을 알면 금방 재미를 찾을 수가 있고 재물, 돈 버는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다른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반야신경을 읊조리고 반야신경을 새겨가면서 색즉 시공은 뭘까 했을 때 나만의 이렇게 방법, 그리고 한 번씩 들어가면서 그걸 조율해 가면서 가장 정확한 이해를 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면 동시에 이 5가지도 같이 함께 기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러면 지혜를 정말 완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성불하세요.